안녕하세요. 평생연금 투자연구소의 주시광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평생연금을 노후의 주식 투자로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평생연금 투자연구소에서 평생연금 시스템을 꾸준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 유튜브 첫 방송인데요. 공교롭게도 미북 협상이 결렬되면서 대북 테마주들이 전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하면서 금요일이 딱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북한 관련 문제, 또 대북 테마주 장 막판에 밀리면서 이 정리를 못 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예, 많아요. 그래서 요거 좀 이야기를 하고 저희 이제 주식왕 TV는 골치 아픈 보유 종목들, 저희 청취자분들 골치 아픈 보유 종목들, 그리고 귀염둥이 종목, 그리고 이슈가 될 수 있는 핵심 종목들, 이런 것들도 좀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주 이렇게 드리면서 평생연금, 주식 투자로서 평생연금을 좀 받을 수 있는 요 계획들, 그리고 투자자로서의 올바른 습관 등등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예. 자, 저희 1, 2월이 이제 마감이 돼가지고 이제 3월 3일이에요. 지금 일요일인데요. 이제 첫 방송인데 저희 이제 결산을 좀 하겠습니다. 결산 1, 2월 결산 보고를 좀 하면서 이제 방송을 좀 시작을 할게요. 1월달, 2월달에서 총 43개 정도가 수익이 났고요. 저희는 테마를 안 합니다. 예. 저희가 산 대장주가 테마주가 될 수는 있는데 예, 테마주를 안 해요. 수익 자랑이 아니고 이만큼 튼튼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일단 잠시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월달은 이마트 하나 8% 손절 나갔네요. 예, 이때 뉴스가 좀 안 좋더라고요. 뉴스가 안 좋고, 그리고 신세계 쪽으로 이제 뉴스가 아주 강하게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기다렸다가 이제 신세계 쪽으로 이제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됐고, 종목들 보시면 전부 대형 우량주 위주로 저희가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연금 형식의 어떤 꾸준한 수익이 나기 어려워요. 자, 일단 뭐 수익 보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매일 수익 나는 종목, 그리고 관심 있게 볼 종목들도 매일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니까 좋아요랑 구독 꼭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북 관련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종목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종목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북한과 이 국제 정세 이 전체가 막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이거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가 이걸 판단하기 어렵고, 그리고 제가 지금 주식을 뭐 10년 이상 이렇게 해오면서 항상 그런 걸 좀 느껴요. 모든 사람이 갈 것이다라고 있는 그곳, 특히 돈에 관련된 곳에서요. 돈에 관련된 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갈 것이다. 이게 나한테 수익이 곧 올 것이다라는 거에서는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시세가 올라가는 종목은 모든 어떤 시장의 중심 종목이고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종목을 선호한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또 어떤 돈의 속성상 이 주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분명히 싸게 사면 누가 나한테 싸게 판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내가 비싸게 사면 분명히 저보다는 싸게 산 사람이 저한테 비싸게 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분명히 쌍방간의 손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북 관련주를 지금 보니까 뭐 10종목씩 추천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추천을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갈 거다라고 이렇게 보유를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떨어진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단언컨대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은요.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 테마주 제발 하지 마세요. 예, 테마주를 안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대신 내 종목이 테마주가 되기 전에 미리 사두면 되잖아요.
예, 내 종목이 테마주가 되기 전에 미리 사두면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좀 안 하시더라고요. 예, 대부분 어떤 종목들을 하냐면은 이제 미리 찾는 거를 못 하고 다 어렵죠. 올라가기 직전이니까 뭐가 뭔지를 분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거래가 터진 장대 양봉. 거래가 터진 장대 양봉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뭔가 좀 느낌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래가 터진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매매라는 게 전부 뭐 단타 매매나 단기성 매매들인데 그거를 할 때에도 해도 괜찮아요. 해도 괜찮은데 그 매매를 할 때에도 테마 성향의 매매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워낙 센 종목을 찾다 보니까 전부 상한가 종목을 찾아버리잖아요. 결국은 상한가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강한 종목이라고 해서 이제 그걸로 매매를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좀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저희가 대북 관련주를 쭉 한번 보겠습니다. 대북 관련주 테마를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려놓고 대북 관련주가 어떻게 지금 움직였는지 한번 쭉 볼게요. 근데 대북 관련주뿐만 아니라 장 마지막에 조정이 좀 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황까지 곁들여서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 하겠습니다. 저희 그 평생투자연구소에서는 지금 요번 2월 말부터 3월까지는 계속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미리 선이 그어져 있는 곳은 이제 저희 VIP원님들한테 여기서부터는 조심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2월 달이 통과하면서 여 위에까지 움직일 때부터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이 지금 굉장히 가파른 V자형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V자형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매물이 소화가 한번 돼야 됩니다. 예, 매물이 한번 소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곧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많다. 그리고 상해종합이랑 한번 볼게요. 상해종합이랑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랑.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아시아에서 제일 약한 지수의 하나에 속합니다. 중국 따라갈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미국 시장과 커플링이 돼서 움직였었는데 1년 전부터는 중국 시장이랑 아주 흡사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랑 맞춰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시점도 똑같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주식 투자하실 때 좀 깊이 있게 관찰을 하고 앞을 좀 내다볼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우시면은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국 지수는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피로도 때문에 꺾였습니다. 요런 상황에서는 단기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단기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밀릴 수도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3월 초는 조금 비중을 조금 움츠리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테마주 한번 보겠습니다. 테마주 한번 쭉 볼게요. 대북 관련 테마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 다 알고 계시는 종목들이 많죠. 아난티. 자, 이거는 짐 로저스라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죠. 짐 로저스 씨가 사회 이사로 영입된다고 해서 짐 로저스가 아난티에 뭐 돈을 벌어준 건 하나도 없는데, 예, 짐 로저스가 아난티에 뭐 기여한 거는 주가 상승밖에 없죠. 시총 상승밖에 없는데 이제 이번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난티 쭉 한번 볼게요. 현대엘리베이터 큰 종목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급락을 지금 면치 못합니다. 선도전기, 그 다음에 뭐 삼표시멘트 이런 것들. 자, 이거 공통점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점 뭐 요 정도만 볼게요. 뭐 좀 몇 개 더 볼까요? 남아토건 보유 종목들이나 뭐 힘든 종목들 있으면은 알려주세요. 예, 저희 완전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투명하게 열려 있고요. 뭐 여기 수익률 공개 같은 것들도 지금 저랑 저희 그 투자연구소에서 같이 하시는
투자자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물려있는 종목 뭐 이런 것들 상담받고 싶으시면은요 투명하게 이렇게 밑에 적어주세요. 유튜브 밑에 댓글이나 아니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동영상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해화. 이게 뭐 전부 비료 관련이고 뭔가 다 의미가 있어요. 예, 뭔가 다 의미가 있어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뭐 현대 쪽은 뭐 금강산이고 다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자 이거를 그림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수평 구간이 있어요. 수평 구간. 일종의 박스권이라고 하죠. 이 구간이 다 공통됩니다. 이 크게 안 벗어나죠. 남하 토건 이 보세요. 선도 전기는 뭐 조금 위에서 박스권이네요. 이 수평 구간이 있죠. 즉 이 구간이 뭐냐 하면은요 날짜를 기다린 거지. 세력들이 날짜를 기다린 거지. 빅 이슈가 하나 터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날짜를 기다린 거예요. 이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대한민국의 수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뉴스라는 게 지금 보시면은 미 합중국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죠.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거라고 유력히 생각을 하고 트럼프는 한국 내에선 그렇게 인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투표수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 다음에 영국 브렉시트도 영국에 있는 뭐 지식인들 또는 한국에 있는 영국인들한테 물어보면 브렉시트 안 할 거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브렉시트 하자는 쪽으로 투표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뉴스가 공개가 되면서 모든 사람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 특히 돈과 이권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그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뭐 조작성도 있었어요. 뭐 ELS 같은 것들 뭐 A 증권사에서 만든 ELS인데 6월까지 뭐 지수 1900만 뭐 지지가 되면은 또는 종목 ELS인데 뭐 3만 원만 지켜주면은 뭐 6월 31일 2시까지 뭐 3시까지 3만 원만 지켜주면은 뭐 수익의 뭐 10%를 준다. 그러면 뭐 3월에서 6월까지 3개월만 기다리면 10%면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수익, 특히 이런 돈에 관한 거 이런 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고 이날에 딱 지나가면 이 10%를 무조건 줘야 되는 이런 거는요. 특히 규모가 작은 것들 이런 거는 이권이 개입을 할 수가 있다. 조작 가능성도 있다. 물론 뭐 미국 대선이나 이런 큰 것들이 조작이 됐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런 이슈들은 좀 피해야 된다. 이런 건 피해야 됩니다. 이런 건 피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다린 흔적. 못 올라가면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기다리다가 결국은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한국단자는 아니에요. 현대건설도 한번 볼까요? 야, 우량주라고 안 봐주네요. 그냥 내립니다. 그래서 요런 게 대북 관련 테마였는데요. 테마주를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테마주를 하지 마시고요. 그 시장의 주도주, 그러니까 테마가 아니면서도 주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요. 어떤 형상이냐 그러면 요런 식이에요. 자, 밑에 테마들이 많습니다. 이 밑에 테마들의 구성은 대부분 뭐냐 하면은 중소기업들이 많죠. 코스닥 종목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테마에 요거는 코스닥 종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닥이 납품하는 업체의 제일 위에 있는 회사가 뭐죠? 대형 우량주죠. 거대 큰 기업이죠. 큰 기업, 대기업, 대기업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수익률을 위해서, 우리는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 일반 투자자들은 수익률을 위해서 이 테마에 달라붙어서 들어가요. 왜? 퍼센트로 가거든 이거는. 10%, 15%, 30% 이러거든요. 근데 우량주 이거 끼고 올라봐야 5%. 조금 기분 좋으면 8%예요. 그것도 어쩌다 한번. 이러니까 이거 갖고는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테마주로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매매한 거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 수익 자랑이 아닙니다. 아니 뭐 자랑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할 수 없는데 이게 뭐 실예를 좀 잘 보여드리려고 저희 거 보시면 되잖아요. KTS도 회사가 괜찮습니다. 이건 테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저가에 잘 사서 우량하게 판 거고요. LG 상사부터 시작해서 롯데정밀화학, 삼성전기, 또 롯데정밀화학, HDC, 다우기술, 한국홀마홀딩스, 제약주죠. 굉장히 유명하죠. KB금융, HDC 현대산업, KB금융, 호텔신라, 이마트는 뭐 실패했습니다만 원익 IPS 중대형주죠. 그 다음에 HDC, 또 원익 IPS 끌고 가역에서 그 다음에 HDC, CJ CGV 괜찮죠.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20만원 40만원짜리가 이렇게 저희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매매가 안정이 되고 주위의 어떤 뉴스나 어떤 시황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는다고. 그거를 이제 자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고 함께 이렇게 이 지금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서 그런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지 않으시면은 정말 테마를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진짜 테마의 도사, 테마의 신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뭐 요즘 대북주가 좋다더라. 아니면 뭐 내가 아는 아는 사람이 있는데 테마주, 대북 관련, 미북 관련 뭐 테마주를 뭐 샀다는데 며칠 날 회담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가지고는요. 절대 수익을 못 냅니다. 또는 수익을 내셔도 다음에 어떤 걸 또 잘못 들어가서 또 그만큼 뱉어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 결산을 해보면 그게 이제 계좌가 말을 해주죠. 조금이라도 계속 이렇게 누적이 수익이 되면 괜찮아요. 그 누적이 수익이 되는 게 결국 은행이자보다는 높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건데 그게 안 돼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대부분 잘 못 해내세요.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 시청자분들 잘못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좀 짚어 드리려고 요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테마주는 하지 마세요. 테마주를 안 해도 그 테마주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정점에 있는 주식을 우리가 하면 돼. 이해되시죠? 결국 얘네들이 밑에 애들이 다 올라가면 결국 마지막 수혜를 입는 거는 대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산업 시스템 구조가. 물론 이거를 좀 계속 혁신하려고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는 건데 장단점이 있죠. 오히려 대만에서는 지금 대기업을 만들자 뭐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독일에서도 중소기업 뭐 강소기업이죠. 독일은 뭐 아주 굉장한데 독일에서도 뭐 삼성과 같은 회사 큰 거 하나를 뭐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규제 같은 것들을 좀 없앤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또 하는 거 보면 이게 또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상 현재 우리나라 어떤 기업과 산업의 구조상 대기업으로 이렇게 쏠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거꾸로 돼 있죠. 우리나라 사회구조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은 밑에 넓은 쪽이 돈은 조금 가지고 있고 위에 좁은 쪽이 돈은 많이 가지고 있듯이 결국 이 대형 우량주들이 그래서 뭐 무겁죠. 가격도 크고 근데 그만큼 안전하다. 안전하다.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거는 여기 테마 쪽들이 먼저 무너집니다. 중소기업들이. 근데 이게 뭐 그러니까 회사가 망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 예를 들어 회사가 무너지더라도 중소기업들이 먼저 무너지겠죠. 그런데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또 대기업이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서로 또 뭐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겠지만 요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테마를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수익을 내시는 분은 하셔도 됩니다. 자기만의 원칙이 있고 테마 매매를 꾸준하게 해서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계속 누적시킬 수 있는 분은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1000명에 1명 꼴입니다. 1000명에 1명. 예, 주식 똑같은 시간으로 열심히 했을 때 1000명에 1명, 2명이에요. 1%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분명히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평생 연금을 주식으로 벌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시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3월 달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당장 이제 3월 초 월요일 날 이제 오늘 지나면은 내일이네요. 월요일 날 아침부터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좀 충격을 투매의 여파가 오전부터 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대신에 이제 오후에는 조금 당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렇게 밀려가지고요. 지금 지수가 너무 많이 밀렸는데 거래량도 또 많이 증가해 버렸잖아요. 그 때문에 막판에는 조금 당길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오전에 갭으로 떨어진 종목이 오후에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매수를 들어가서 짧게 이제 수익 내는 방법도 매매 방법의 하나겠죠. 그래서 차분하게 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저희는 뭐 직장인 분들이나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기술적으로 아주 뭐 갭으로 떨어진 거 보고 있다가 분봉 보면서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사서 들어가는 이런 매매들은 이제 저희 같은 전업들이나 선수들이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거는 좀 지양하셔야 되고, 뭐 굳이 이렇게 매매 전략을 짜자면은 요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이제 매매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달은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북 관련주는 지금 뭐 협상이 안 됐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아니고, 이거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이 지금 없어도 너무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게 뭐냐 하면은, 기회가 굉장히 많을 수 있었는데 완전 마지막까지 지금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뭔가 기회를 잡으려고 하니까, 벼랑 끝에서 몰렸는데 뭐 기회를 안 주면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떨어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벼랑 반대편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협상 내용이 누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북한 쪽에서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말을 하고, 북한에서는 또 8시간 뒤에 발표가 났죠. 우리는 다 폐기를 하려고 그랬고 경제 일부분만 좀 해달라고 오픈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다. 너무 억울하다는 느낌이잖아요. 이거는 억울하다는 느낌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또다시 반박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핵 발전 시설이 다른 곳에 또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가지고 북한에 있는 거를 조목조목 다 대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오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라고 하면서 손을 떼버렸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인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데 칼은 한 자루 있는 거야. 칼은 한 자루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을 쓰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뭐 별로 위력적이지가 않은 거야. 이 칼이 핵무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칼이 또 뭐 수백 자루 있는 거예요. 힘도 세고 너무 힘이 세서 뭐 근처에도 못 가는데 괜히 칼 가지고 이제 위협도 못하고 칼만 하나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서는 칼을 주면은 빵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빵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입장이죠. 저쪽은 빵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입장이에요. 굳이 그걸 뭐 확실하게 나는 꼭 줘야 된다라는 어떤 법칙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좋은 기회가 많았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처음에 깜짝 놀랐을 때, 핵무기, 미사일, 뭐 대륙간 탄도탄, ICBM 날리고 이렇게 실험했을 때 분위기가 괜찮았을 때 좀 기회가 좋았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끌었어요. 너무 시간을 오래 끌고 지금 와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해봤겠죠. 생각을 해봤더니 야, 저게 굶어 죽는다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한테 무슨 해가 되지, 핵 못 쏜다, 이렇게 판단을 했나 봐요. 이렇게 되면은요, 칼 주면 빵 줄게가 아니고 안 주고 가만히 있는 거야. 경제 지원, 이 봉쇄를, 경제 봉쇄를 안 풀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자진해서 핵을 그냥 풀어버릴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자진해서 핵을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지금 되냐면은, 지금 북한에서는 숙청을 했다 그러죠. 미국이랑 그 협상하는 이런 거를 지금 반대하는 쪽 부류를 뭐 한 50명, 40명, 50명 가까이를 숙청을 해버렸대요. 그리고 60시간이나 걸려서 지금 기차를 타고 베트남까지 왔습니다. 베트남이 뭐 그렇게 따뜻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도 뭐 척박해요. 호텔 뭐 와이파이 시설도 뭐 느리고, 아마 기자분들도 이번에 아마 불편하셨을 거예요. 척박한데도 와서 보니까 베트남 발전이 참 아름다워 보이더라 이러잖아 지금. 그리고 지금 미국이랑 협상하는 거를 거의 북한이 실시간 가까이로 이걸 중계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될 걸로 알고 자신 있게 왔어요. 이게 패착이에요. 이렇게 너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미국은 뒤에 누가 굉장히 고도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전술을 가지고 있는 뭐 어떤 조언을 해주는 이런 팀들이 있나 봐요. 아, 이거 잘하면은 우리가 이번에 한 번 더 거부해버리면 얘네들은 핵 가지고 위협 못한다. 핵을 위협하면 더 가두고 쪼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 봉쇄 푸는 게 절실하다는 게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지금 눈에 완전히 보이잖아. 그러니까 전쟁이 절실한 게 아니고 돈이 절실한 게 눈에 보이니까, 아, 이러면 전쟁 못한다. 빵 안 줘도 칼 안 찌른다 이거야. 굶어 죽어도 혼자 굶어 죽지, 빵 안 줘도 뭐 힘없어서 뭐 그냥 쓰러져서 죽어도 그만, 안 죽어도 그만인데 핵은 못 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인 안 하고 떠났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 북한이 지금 미국을 상대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거짓말을 할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고. 제가 뭐 북한이 편들지 않은 게 아니라, 북한이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TV에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지금 평양에 중계까지 하면서도 흔히 이제 백 당하는 거죠. 이제 지금 돌아가라 이건데, 여기까지 와서도 뭐 지금 이렇게 위세를 부리면서, 그리고 또 미국 상대로 거짓말을 저렇게 할 지금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어렵게 됐습니다. 굉장히 지금 바둑이나 장기로 따지면은 거의 이제 잡혔어요. 거의 느낌이. 핵은 못 쏘고 벼랑 끝에서 서 있는데 오지는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주저앉게 생겼어요. 주저앉다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막 폐쇄하면서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필요가 없거든. 그거 가지고 있어봐야 빵을 안 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체면이 굉장히 많이 손상됐습니다. 면이라는 게 있는데, 면은 이 얼굴이죠. 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많이 손상됐어요. 이게 많이 손상돼서 돌아갔을 때 뭐 또 수군거림도 있겠죠.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약해지는 거고, 또 베트남에서 발전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완벽하게 지금 발전이 돼 있어가지고 와서도 뭐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잘 모르나 봐. 근데 저도 베트남에 가봐서 느끼는 거지만,
역동성이라는 게 확실히 그게 더 느껴져요. 자동차가 수백 대 이렇게 러시아워 때 이렇게 있는 거보다는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오토바이가 막 수천 대 지나가는 게 물론 경제적으로는 자동차가 더 발전된 나라가 맞죠. 근데 저게도 역동적이고 뭔가 막 대단한 것 같아요. 예. 느낌이 그래요. 아마 그걸 보고는 더더욱 지금 착잡할 겁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마 세게는 못 나와요. 세게 나오면은 더 쪼는 거를 지금 하기 때문에 세게 나오기도 어렵다. 예. 이렇게 되면은 스스로 뭐 이것저것 해제하면서도 안 해준다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진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번에 협상입니다. 진짜 뭐랄까요,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같은 느낌이에요. 신의 한 수. 예, 트럼프가 신의 한 수를 했는지 했다면은요. 예, 북한이 진짜 다 열어달라고 했는데 경제 일부분만 열어달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일부러 저렇게 탁 거절했다면 아주 진짜 뒤에 누군가 뭐 이렇게 도와주 어시스트 해주는 팀들이 있나 봐요. 정말. 예, 아주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예, 지금 정작 필요한 쪽은 여기거든요. 예, 미국은 핵우산이란 게 있기 때문에 뭐 막을 수 없다, 뭐 고속으로 그 궤도권에서 성층권에서 이게 날아와서 때리면은 뭐 막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충분히 그 전에 벌써 이게 타격이 들어가죠. 그 전에. 예. 그래서 진짜 돈 하나 힘 하나 안 쓰고 그냥 이대로 그냥 무너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게 아주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되지 않겠나 보여져요.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대북 관련주가 좋아질 가능성은 지금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뭐 갑자기 급등 나오고 반등 나오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뭐 일정은 또 다 마쳤어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 버리는 줄 알았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두 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화가 나서 그냥 북한 바로 가버린다. 그다음 둘째, 그래도 꾹 참고 여기 있는 어떤 스케줄 다 소화한다. 삼성까지 다 보면서 소화한다. 이 두 가지를 저는 면밀히 봤는데 화가 나서 돌아가 버리는 거는요. 이거는 아직 이거는 경제를 제대로 지금 급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예. 성질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예. 성질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래도 참으면서 마지막 일정까지 여기서 다 소화하고 간다는 거는 조금 기가 죽었다, 좀 순해졌다라고 보는 표현이 맞을까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정을 어떻게 다 소화할지 이게 저는 좀 관심사였는데 베트남 내에 이제 약속되어 있는 것들은 다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럼 이러면은 이제 좀 기가 좀 순해진 건데 느낌이 예. 표면적으로죠. 이것도 일부러 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랬다면 이제 진짜 착잡한 거죠. 다음 수를 뭘 갖고 해야 되냐. 핵을 벌써 지금 뭐 미사일 실험하고 또 했는데 또 할 수도 없어요, 이거. 예, 또 하면은 이제 트럼프랑 지금 악수하고 얼굴 앞에서 웃었던 게 다 이제 백지화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북한 혼자는 해결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은데 이것도 문제인 게 어떻게 나설 거냐. 무한정 퍼줄 수도 없는 거고요. 무한정 제재 풀어달라고 쪼를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왜냐하면 유엔이라는 데는 전 세계에서 이제 협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면은 다수결로 해서 통과가 되면은 그걸 지켜야 되는 구조인데 거기 가서 자꾸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조른다고 그 나라 입장을도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대북주들은 대북 관련주들이죠. 현대 로템도 그렇고요. 막 이게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지금 올라오기는 어렵다. 자, 그런데 이제 현대로템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조정이 나왔어 가지고 이제 회사 가치가 있죠. 또 회사 본연의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 본연의 기업 가치. 이게 이제 저희 평생연금 투자연구소에서 이제 요거 보는 건데
이 회사 본연의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은 그래도 좀 다시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요. 가치가 아예 훼손된 종목들 중에 테마로 분류돼서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이화공영이 이번에 수익이 얼마나 났나요? 한번 볼까요? 크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아슬아슬하네요. 회사가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 요런 이화공영은 뭐 좀 아슬아슬한 편인데 아예 너무 형편이 없는 회사들, 아예 너무 형편 없어가지고 막 진짜 힘든 회사들은 이번에 이제 떨어지면은 어렵다. 이번에 많이 떨어지면은 어렵다. 종목을 한번 봐드릴까요? 혹시 대북주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종목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목을 쭉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 한번 봐드릴게요. 리노스, 그 다음 또 뭐 있나요? 보강산업 저런 거? 보강산업, 아난티는 뭐 괜찮다. 아난티가 적자네요. 에코마이스터, 이런 게 대북주로 해가지고 적자 이런 거를 테마로 할 필요가 없죠. 테마 중에서도 우량한 것들을 고르는 것도 이제 기술인데, 그래서 혹시 테마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면은요, 본인 종목 중에 적자가 심한 종목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좀 손절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상황을 봐서요. 예. 단기간에 어떻게 움직여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최근 2년 가까이 지금 거의 할 만큼 했어요. 예. 북한 도와줄 만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막 어떻게 지금 또다시 지금 문 대통령이 외국 다시 나가서 여기 영국 다니고 호주 다니고 이러면서 지금 또 이렇게 하기에는,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또 1, 2년 지나가면 뭐 임기 끝나는 거거든요. 국내도 지금 돌아봐야죠, 이제는. 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지도에도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또 정치적으로 계속 또 엮여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조금 바로 회복되기는 어렵다. 대부분 지금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서 다들 가지고 계셔가지고 현대 로템 같은 거는 빨리 살아날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월달 좀 조심하자. 그 다음에 테마주 제발 하지 마세요. 예, 테마주 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기 댓글에 많이 남겨주십시오.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최대한 바로바로, 그리고 보유 종목 중에 머리 아픈 종목 있죠. 귀염둥인데 머리 아픈 종목. 그게 귀염둥이에요. 예. 귀여운 종목들 있으시면은요. 매수가 그리고 매수 비중 요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밑에 이렇게 적어주시거나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